자, 여러분 이제 하천한 명단어 15강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solve로 시작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풀다, 해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역 죄인들이 주로 독방에 감금된다 하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독방 감금은 큰 처벌에 속하죠. 근데 여러분, 대역 죄인이 독방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왕이 정말 큰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민을 풀고 해결한 거예요. 그때 왕은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대역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왕의 고민거리를 풀고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 대역죄인이 푼다면 독방 감금에서 풀어주겠죠. 그러면서 한마디 하겠죠. 살려봐. 죽이지 말고 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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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봐. 그럴 때 이제 이 살려봐가 살바가 됐고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아주 어려운 단어, 최고급 단어 중에 바로 이 단어의 soul이 들어있는 겁니다. soul. 이 soul이라는 단어가 독방의 감금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깊이 있는 훈련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이제 파생어 훈련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VE를 떼고요. solution이라고 하는 UTION 있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웃죠? 미소를 짓든 아니면 소리내어 웃든지 간에 웃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웃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UTION으로 명사형을 만드는 이유다. 그래서 우리는 솔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해결이나 해결책 이렇게 부르면서 ITION도 아니고 UTION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solve의 명사형은 solution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solve라고 하는 단어에서 보니까요. absolve라는 단어가 있어요. absolve. 독방에 감금된 아들 있죠. 아들. 여러분, 독방에 감금된 게 이게 아들이냐 딸이냐 그럴 때 이 논센스 퀴즈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아들이 독방에 감금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pris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시면 이 단어가 여러분 감옥이나 교도소라고 하는 뜻인데 son이라는 이 아들이 감옥에 갔다라고 하는 뜻에서 뭐가 들어있냐면 pris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prison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독방에 감금되어 있는데 그걸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고 풀어주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아들의 아버지를 두 자로 줄이면 애비겠죠. 애비. 그래서 여러분 애비가 해결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 아들의 죄가 사면을 받고 면죄를 받고 방면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absolve는 뭐라고 시작? 방면하다. 또는 뭐라고요? 면제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absolve다. 자, 여러분 VE를 떼고 뭐로 바꿉니까? 당연하죠. 감옥에 들어가 있던 아들이 석방되어 나오면 어때요? 부모님, 특히나 아버지는 웃죠? 그러니까 당연히 UTION으로 바꾸는 거죠. absolution이라고 하는 absolution. UTION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absolution 자, 면제, 그죠?
빵면, 그죠? 사면, 이런 의미가 바로 absolution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네 번째 단어가 되었다. 자, 그런데요, 요 solve에서 dissolv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dissolve라고 하는 단어는, 그죠? 녹다, 녹이다. 그죠? 녹이다. 그죠? 풀다. 그죠? 용해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solve라는 단어는 왼쪽에서 배우고 왔습니다. 왼쪽에서 배우고 왔습니다. 풀다. 근데 여러분, dis는 뭐냐면, 떨어져. 이런 말, 떨어져 나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각설탕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물에 녹인다고 생각 좀 해보십시오. 각설탕의 입자들이 이제 풀어져 나가는 거죠. 그것이 곧 물에 녹는 거고 용해시키는 거고. 그게 바로 뭐냐면 dissolve예요. dissolve. 바로 한번 해보세요. dissolve. 네, 좋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VE를 떼고 뭐로 바꿉니까? dissolution. 그죠? 용해. 라고 하는 명사가 되었는데 뭐로 바꿨다? UTION으로 바꾸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문제가 다시 또 터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문제가 다시 또 터지면 다시 resolve, 해결하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 결심을 아주 단단히 하죠? 그래서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결심하다. 그죠? 결심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똑같습니다. VE를 떼고 resolution. UTION 딱 붙이면 resolution은 뭐가 되냐면 이거는 네, 결심이나 결단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 단어의 형용사형을 어떻게 만드냐면 resolute입니다. resolute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결심이 선 다시 말하면 단호한 이런 의미를 지니는 거고 이 단어의 동의어가 그 유명한 determined가 되는 거죠. determine이 결정하다 해서 ed 붙여가지고 형용사형을 만들어서 determined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resolve 하나 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훈련하셨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solv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solvent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solve에다가 nt를 붙였어요. nt.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분. 요즘 한 5명 중에 1명은 암 환자라고 부르고요. 또 한 5명 중에 1명은 신용불량자라고 부르고요. 또 5명 중에 1명? 5쌍 중에 1쌍은 이혼을 하거나 이혼한 사실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사는 거 별거 이런 상태에 있다고들 하는데 많은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뭐니 해도 뭐니가 필요하잖아요.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고 해결하려고 할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solvent라고 하는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한다. 뭐라고요? 이 단어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를 풀고 해결하려고 할 때는 뭐가 있어야 한다? 지불 능력이 있는 이런 의미를 지닌다. 지불 능력이 있는 이 의미를 지닌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습니다. 만약 자 T자를 뭐로 바꾸냐면 solvency. 자 CY로 바꾸면 이건 뭐냐면 지불 능력이 있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지불 능력이 있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있는 거. 지불 능력이 있음 이런 말이에요. 지불 능력이 있음. 이 단어의 반대말은 뭐냐면 insolvency라 해가지고요. 이거는 여러분 지불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불 능력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시작 파산이나 도산한 상태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파산이나 도산은 bankruptcy 라고 하는 이 단어로 박동의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주십시다. solvent는 뭐라고요? solvent는 지불 능력이 있는, solvency는요, 지불 능력이 있음 그랬어요. 그 다음에 insolvency는 in이 나트니까 지불 능력이 없는 걸 의미해요. 없는 거. 그것은 곧 파산이나 도산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반대말은 insolvent니까 이 단어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 단어의 반대말은 당연히 insolvent 이렇게 되는 거죠. insolvent. 이거는 지불 능력이 없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찮은 명단어에서는 무엇을 추구한다? 한 단어를 가지고 최소한 10단어에서 20단어까지의 정복을 목표로 한다. 자, 예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번에 대한 예문을 보시면 solve에 대한 예문입니다. She can solve the problem easily, I'm sure. 그녀는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라고 I'm sure, 저는 확신합니다. Solution, 두 번째 예문입니다. There's no easy solution to this problem. 이 문제에는요, 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No easy solution의 형광펜 발라주시고, 여러분, there is, there are 구문에서는 부정어를 not이 아니라 no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absolve 갑니다. The judge absolved him from military service. 판사가 military service라는 말은 군 복무로부터 그 사람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absolve라는 말은 사면하다, 면제해 주다 이런 말입니다. absolution 갑시다. grant absolution from sin. 죄로부터 면제를 받다. 다시 말하면 죄를 사면해 주다 이런 말이고요. dissolve 갑니다. 용해시키다, 분해시키다, 해산시키다 할 때. What a dissolved sugar. 자, 물이 설탕을 녹인다 이 말입니다. Resolve. I resolved to study law. 저는요, 법률을 공부하기로 resolve, 결심합니다. 나는 법률을 공부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solvent는 지불 능력이 있거나 용매나 용제라는 뜻인데, the firm, 오케이. 여러분, firm이라는 단어는 회사라는 뜻도 있고요. 형용사로서 견고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이 firm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견고한, 견실한 이런 말이고, 명사로서 회사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견고하다, 단단하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for. 전나무라는 거죠, 전나무. 그죠? 전나무. 이 소나무과에 속하는 거. 이거 대단히 아주 단단한 나무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firm is hardly solvent. 여러분, hardly라고 하는 단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y가 붙어서 부정의 부사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거의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solvency 갑니다. The people are starting to worry about the solvency of the nation. The people, 그 국민들이 걱정, 근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the solvency, 지불 능력, 국가의 지불 능력을 염려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는 예문이고요. 자, insolvent 갑니다. He's technically insolvent. 여러분, 이 technical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술적으로 라는 말도 되지만 이제 원칙적으로 그대로 하자면 insolvent한 상태에 있다. 파산했다 이 말입니다. Eventually insolvency 예문이죠. Eventually 결국 the company was driven into insolvency. 파산하는 상태로 내몰려졌다.
직역입니다. 여러분, 이 drive라는 단어가 운전하다, 몰고 가다 이런 말인데요. was driven, 몰고 가게 몰아지게 되었다는 말은 파산한 상태로 몰고 갔다는 말은 결국 그 회사는 파산하고 말았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15강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한 단어를 가지고 보십시다. 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bankruptcy 19, bankruptcy 20, bankrupt는 형용사죠. 파산한, 도산한. 그래서 20. 자, 여러분. 칠판 한 번을 썼다가 우리가 10개에서 20개의 단어를 공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개의 단어를 최대 목표로 해가지고 칠판을 50번 썼다 지우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동안에 꼭 마스터하셔야 되는 단어를 하루에 1000개씩 여러분이 정복하시는 프로그램 속으로 지금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아버지를 여의고 또 그 다음에 어머니를 여의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선생님이 학업을 계속해 나오면서도 공부를 계속하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일관된 신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곧 내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은 곧 나의 것으로 만든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런 미천도 없던 청소년기의 선생님은 공부에 대단한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이 사실이고 오늘날에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꿈과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학교법인 이사장과 또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선생님이 정말 20대 때부터 선생님이 돈을 벌면 반드시 어떠한 곳에 써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20년 이상 가지고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이란 그런 일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그때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온 나라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 숨쉬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서 좋은 일 하다가 내가 하늘나라에 가겠노라 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유감없이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영어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 말고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잘 하실 수 있고 또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이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날까지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천한 명단어를 통해서 인연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절대로 한 권을 10번에서 100번 이상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완벽하게 만드신다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한 권의 책을 정복하신다면 그 한 권이 100권을 정복하게 만드실 것이고 1000권을 정복하게 만드실 텐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살면서 단기간에 100권이나 1000권의 독서량을 돌파하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시험에서
또는 원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정말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선생님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셔서 이제 하천암비 영단어 제1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단어에서 그치면 절대 안 된다. 만약 그것이 과거의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기술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영어 단어 암기의 기술력은 바뀌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줄기차게 연구하고 연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